네, 안녕하세요. 오너프닉스 대표 양규철입니다. 이렇게 누추한 사무실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너프닉스는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그 모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기존에는 어떤 행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들기도 하고, 그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뭐 홍보를 한다, 아니면 접수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인원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저걸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다면은 다 자동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으로 시작했던 것이 오너프닉스닷컴의 시작이었고요. 오너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행사 홍보용 웹사이트가 쉽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 온라인 결제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채널 사이트에 함께 홍보가 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모임이나 행사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편하게 행사를 운영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너프닉스는 처음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는 2007년 8월이고요. 2007년 8월에 조재호 대표님하고 김대중 씨 이렇게 개발자 두 명이 맨 처음에 개발을 했고, 그래서 2007년 11월에 처음 이제 오픈 베타를 했어요. 그 오픈 베타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오너프닉스 초창기 사용자였고, 그 오픈 베타 한다고 해서 와,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졌네, 좋다 하면서 사용자로 들어왔었는데, 12월에 이제 조지호 대표님께서 그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뇌 쪽으로 안 좋은 그 병이 걸리셔가지고 그 오너프닉스를 지속하실 수 없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때 이제 오너프닉스를 인큐베이션 하셨던 그 소프트뱅크 측에서 오너프닉스를 접을 건지 아니면 새롭게 인수 대상자를 찾을 것인지 고민하시던 와중에, 이제 저는 그때 제 개인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서평 관련된 팀 블로그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책을 주로 읽는 게 뭐 기업가 정신 아니면은 뭐 How to Great Boss 같은 그 어떻게 하면 위대한 보스가 될 수 있는가, 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제 생각을 쓰는 서평들을 많이 썼었는데, 제 블로그에 써 있는 글이나 팀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나 봤을 때 제가 그 진정성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너프닉스를 인수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제안이 오게 되었고,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모임이나 행사를 나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서비스를 내가 만든다고 하면 정말 내가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인수 대금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조건에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인수를 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팀이 이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오너프닉스의 미래에 더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같이 그때 팀을 이루고 있었던 친구들이랑 나는 오너프닉스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들도 같이 똑같이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다들 합의가 맞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인수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빠른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소셜커머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너프닉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차이점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홍보 없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10만 명의 회원이 모아졌고 지금 3,800개가 넘는 행사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단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거 하나, 그것이 사람들이 모르다가 알려졌다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만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고 제가 어떤 정말 많은 자본을 끌어다가 투자할 수 있었다면 온오프닉스가 얼마나 더 성장했을까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일기획이나 아니면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랑 같이 온오프닉스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온오프닉스는 그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만들어진 대부분의 기능들이 회원들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수익 모델 역시도 이런 거 만들어주면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회원들이 만들어줬다, 저희가 하는 일은 별로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온오프닉스 모델에 대해서 처음부터 3단계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좋은 컨텐츠가 모여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임이나 행사를 개설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사에만 집중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개설자를 위한 서비스로 1차 포지셔닝을 하고요. 2차로는 이 개설자들이 모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장소 대관부터 시작해서 케이터링, 기념품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마켓을 만들어서 이 모임 개설자들과 연결을 시켜주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전에 검색 광고 회사를 다닐 때 이제 기념품이나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프라인에 있으세요. 청계천이나 을지로 이쪽에 계신데 다 오프라인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ITO가 됐다고 그래서 너도 나도 홈페이지는 만들었는데 계약은 이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검색 광고만 1년에 몇천만 원씩 쓰시거든요. 그걸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계약건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광고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계약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희 회사 이름이 온오프닉스라는 뜻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벽하게 믹스돼서 하나의 생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국민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계약을 갖게 되고, 이제 모임 개설자와 모임 개설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행사는 온오프닉스에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고, 그것이 성립되면 이제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온오프닉스에 찾아와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안에서 나도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나도 그럼 강사로 데뷔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누구나 이제 쉽게 모임이나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는 것이 지금 그 3가지 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 3가지 단계는 단순히 국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 행사도 국내에서 결제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쪽 진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오프닉스에서 사용자 반응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컨텐츠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행사 진행하면서 놀랬던 것이, 컨텐츠가 좋으면 3,000명이 되는 모집 인원도 그냥 하루 만에 다 모집이 되고요. 컨텐츠가 안 좋으면 아무리 광고를 하고 그래도 저희가 광고 상품이 있거든요. 핫 이슈에 노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추천 이벤트로 노출한다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컨텐츠가 안 좋으면은 사용자분들이 반응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용자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그건 안 좋은 행사야 이걸 확실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보면은 성의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PHP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강사가 누구고 어느 장소에서 하고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저런 커리어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거 판단하면서 갈 텐데 저희는 PHP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 하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는 개설자분들이 지불하는 형태로만 유료화가 되어 있어요. 뭐 그 행사를 상단에 노출한다라든지 아니면 뉴스레터에 발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기능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든지 전체적인 디자인을 바꿔달라든지 이런 요청들, 아니면 현장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법인카드도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사용하실 경우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인이 행사를 그러니까 개인이 참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료화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고민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한 면이 있어요. 이것이 현물이다, 뭐 이런 종이컵을 하나 산다 그러면 이건 현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물이 아니라 어떤 온라인상의 컨텐츠라고 하면 내가 그걸 왜 지불하고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온오프믹스는 지금 일단 여러가지 행사들을 다 담는 공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 온오프믹스가 최근에 뭐 위시컴퍼니나 크레벤 그리고 마이크 임팩트 같은 서비스들과 같이 서브 브랜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뷰티, 패션, 엔터테인먼트는 위시온오프닷컴에서, 그리고 뭐 직장인을 위한 자기개발이나 교육들은 비타민 세미나닷컴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트렌디한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이크 임팩트 스쿨,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온오프믹스 플랫폼의 컨텐츠들이 다양화되게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브랜드의 특성에 맞게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어떻게 컨텐츠를 제공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 불편함 없이 지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이 충분히 되면 그 후에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한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납득시켜드리고 이제 결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시간 대관 신청 시스템을 얼마 전에 그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랑 그 다음에 페럼타워랑 그리고 플랫폼 스타일레랑 그 다음에 로버 센터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개설하실 때 장소 추천을 누르시면 저희랑 계약되어 있는 장소들이 쭉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접수를 하시면 바로 대관이 되는 형태에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장소를 가지신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장소들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UX 컨설팅도 최근에 받고 있는데요. 예. 그 사람들이 보시기에 온오프믹스에서는 쉬운 모임은 올리면 안 되나? IT 아니면 올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부담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각외로. 파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는 오히려 파티 이런 거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아는 분들 막 엮어가지고 저기 술 좀 지원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노프닉스가 지금 성장해왔던 기반 자체가 사실 IT 행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 여기서는 IT 행사들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오해들 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는 사실 뭐 다양한 행사들이 만들어지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하고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오노프닉스를 통해서 이제 결혼식 피로연 준비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최근에 하나 고무적이었던 거는 돌잔치를 오노프닉스 통해서 진행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저 그런 분들 되게 사랑합니다. 어차피 모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무료라고 하면은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또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것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오노프닉스에 편안하게 올리시고 아 이게 잘 안 된다 그러시면은 이제 메일 보내주시고 이제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셔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만드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오노프닉스가 세 번째 사업이고요. 세 번째 사업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사업을 했었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IT 쪽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쪽 IT 쪽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꽤 된 것 같아요. 꽤 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꿈은 사업가라기보다는 공학 박사,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박사가 돼서 사람들 가르치고 뭐 좋은 후배들 많이 양성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 사업이 잘 됐다가 이제 부도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되게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회사가 하나 설립되고 망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좀 짜증이 났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이 사업판에서도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내가 저걸 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뭐랄까 억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잘 나와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들이 성공시켜 주고 싶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성공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뭐랄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사업을 해보자 하면서 처음 사업은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사업을 했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제가 창업주는 아니었지만 이제 3D 쇼핑몰, 지금은 클로라는 회사가 이미 구현해낸 그 3D 모델링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옷 입히고 사이즈 늘리면은 막 뭐 가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어깨 넓어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모델링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2002년에 사실 만들려고 같이 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겪으면서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창업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거창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아무 꺼리낌 없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2번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직장 생활할 때 마지막 회사에서 진짜 좋은 대우를 받았었거든요. 25살에 대리였으니까.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대리 달았다고 그 안주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나라고 스스로한테 질문해 봤을 때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정말 내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저는 창업이라는 말이 단어가 좀 거창해서 그렇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다 창업이 아닐까라는 생각.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3D 모델링 하는 게 제가 창업주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창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10억을 받았는데 그 10억 갖고 저는 당장 장비 사고 인력 더 충원해갖고 사업을 할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룸사롱을 다니기 포르쉐를 사더니 룸사롱을 다니기 시작하고 나이트를 다니면서 그것이 영업이다
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 마음에 뭘 알겠어요. 아 진짜 영업인가 보다. 어느 날 막 사진 갖고 오는데 진짜 유명한 연예인이랑 같이 사진 찍어 왔는데 사업적 미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진짜 저렇게 해야지 사업이 되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8개월도 안 돼서 10억을 다 썼어요. 8개월도 안 되고 10억 다 썼고, 그 다음에는 뭐 주크네트워크 주수도 회장한테 6억인가 빌렸다가 또 주수도 회장이 조폭들 내려와가지고 그 친구 막 패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봤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사업을 같이 안 하겠다 접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창업 멤버이자 이사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제 돈도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 10억 갖고 그렇게 뭐 여자들이랑 놀아나는 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같이 창업을 했던 제가 투입한 돈에 대해서 면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라는 나이에 빚이 2천만 원이 생겼고, 그런데다가 이제 뭐 2천만 원 생긴 거는 저는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저한테 접근할 때는 진짜 진정성 있는 것처럼 접근했거든요. 한 3달 동안 매일 저녁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선고 처리를 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끝냈다라는 것이 저는 마음의 상처가 된 거죠.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뭐 한 6개월 동안 집에서 안 나왔어요. 6개월 동안 집에서 안 나왔는데, 처음 얼마 동안에는 계속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맥주 3캔, 맥주 잠이 안 오니까 막 한숨 막 나오고 잠이 안 오니까 맥주 3캔 먹고 영화 보면서 울다가 잠들고 그랬어요. 몇 개월 동안. 근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부모님은 그렇게 빚지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잘된 경험이다. 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 고등학생 나이 때 이 경험을 했다는 게 아버지랑 엄마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심려치 마라.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심려치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따져봐도 제가 멍청했다, 제가 멍청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과 아 진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복합적이다 보니까 집 밖에 안 나가고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풀었냐면은 블로그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상 부모님 사업부도 났을 때도 밑바닥까지 가봤지만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밑바닥까지 간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게 어딨냐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직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기업가 정신 뭐 그런 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이 아닌 것이 진짜 말이 되나야는 등 그러니까 되게 영세적인 글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 논조가 잘못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시던 한 분이 이제 제가 그런 글들을 많이 쓰고 또 영화도 되게 많이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이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남기다 보니까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그 어떤 감정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녀석 저렇게 뒀다가는 뭐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딱 연락이 왔는데 너 다음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2월 정도 됐을 거예요. 다음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력서 내라. 그래서 다음에 입사하면서 이제 빚졌던 거는 일하면서 다 갚았고, 또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고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시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상처가 가라앉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채용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 그리고 제가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제가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쌓아뒀던 기록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학생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펙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다 탑재했다고 스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IT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T와 관련된 것만 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진정성 있는 스펙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공동체 세미나에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뭐 대학교 때는 IT 관련된 어디 인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레퍼런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서울대 나와서 이것저것 다 해갖고 이력서 한 3장 되는데 근본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CEO는 자신을 믿고 따라와주는 사람들이 저를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 사람, 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CEO는 직원들 위해 군림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CEO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계속 먹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하면서 깨닫는 거는, CEO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만큼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이 CEO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CEO가 변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와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같은 비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떠내보낸다는 건 결국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CEO는 뭐 대부분이 아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 외로운 직업이기도 하지만 화려한 만큼이나 그 화려한 것에 맞게끔 희생해야 되는 자리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만들면 당연히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너무 그 정부가 지원 사업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작부터 돈을 갖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돈을 갖고 창업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내가 매출을 낸 게 아니잖아요. 수익 모델로 매출을 낸 게 아닌데 내가 이미 매출을 발생시킨 것처럼 나는 이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CEO야. 난 잘하고 있어. 난 짱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건은 내가 정말 이 순간에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성장시켜야겠다라는 각오가 생길 때쯤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내가 엄청 잘났다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 어떤 셀프 리스펙트는 중요한데, 셀프 리스펙트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서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선배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 중에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모글러의 김태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기 한 6개월 전부터 스타트업 중에 이름 있는 스타트업들은 다 찾아다니고, 스타트업 중에 멘토라는 멘토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물어보고 설문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그 모습만 놓고 봤을 때 김태우 대표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참 신중하고 진정성 있다라는 거를 저도 알지만 다른 선배들도 알거든요.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잘나서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거고,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잘났어 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성장하는 거지, 혼자 아무리 내가 잘났어 라고 생각한다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규모면은 제가 꿈꾸는 거는 20명이 안 넘는데 매출은 막 1,000억, 2,000억 넘어가는 그런 회사를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기술과 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의 그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을 꿈꾸고, 그 다음에 오노프닉스가 이룩하게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잘 돼서, 오노프닉스의 뜻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믹스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비즈니스로 시작한 오노프닉스가 모임이나 행사와 관련된 전체 산업군의 생태계를 이끌어가서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산업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게 이제 오노프닉스가 꿈꾸는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따끔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 100%는 아니겠지만 몇몇이 스펙 쌓기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어차피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휴학한다 생각하고 창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후배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충분히 어떤 마인드를 갖고 생각을 갖고 해야지만이 얻는 것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아무런 생각이나 영혼이나 철학 없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사업을 하고 쉽게 경영을 했던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생각하시고요. 본인이 정말 사업가로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사서 고생하시고 진짜 힘든 과정 속에서 경영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